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1월 3일이죠.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요번에는 조금 획기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규제 지역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래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강남 3구죠.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죠. 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개국 자치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대부분 지역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규제 지역으로 변하면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세금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 관련해서도 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대출, 금융 부분도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도 바뀐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투기과열지구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2022년도 12월 달까지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15곳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1월 5일이죠. 1월 5일 이후부터는 이제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이렇게 4개의 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플러스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서울 지역 웬만한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맞춰서 동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뭐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면은 분양가가 그만큼 낮으니까 로또 청약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청약에 좀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 내에서는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비규제 지역으로 변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조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등기 후 전입 의무 없어진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등기 후 말 그대로 6개월 내에 전입을 했어야 됐는데 해제가 되면서 바로 전입 의무가 없어졌고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조건이 변화가 됐죠. 그 전까지는 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 내에서는 세대원 전원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단 광역시는 3년 전매 제한이 아직까지 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에서 1%에서 3%대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중과 배제가 이제 2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 취득세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취득세 관련된 내용 궁금하시면은 그전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그전까지는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이 인하가 됩니다. 이것도 종부세 어떻게 변하는지 세율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도 그전 영상에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전 같은 경우는 거주도 2년 해야 되고 보유도 2년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 기간이 빠지고 바로 보유만 2년 하면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 한해입니다. 주택이 두 채, 세 채 넘어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1주택 한해서 비과세 기준이 보유만 2년 하면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세대당 대출 건수 상향 바로 한 건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두 건으로 올라간다. 중도금 대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 청약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이제 서약서를 작성을 했어야 됐었는데 이게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봤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매매 금액이 6억 원이 초과가 된다. 그러면은 역시 동일하게 비규제 지역이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6억 이하 매매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살아납니다. 최대 30%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3주택이 넘어가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2주택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가 없어집니다. 기본 세율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 관련해서도 제가 그전 영상에 자세하게 업로드해 드렸기 때문에 그전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청약이 당첨이 되고 나서 이제 5년이나 7년 안에 재당첨이 되면은 취소가 되죠. 그런데 이 제한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재개발도 동일하다. 재개발도 이제 재당첨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그 다음에 또 다시 5년 안에 관리처분이 됐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요번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재당첨 때문에 투자를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서울, 용산, 강남 3구 빼고는 투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하기 때문에 요번에 많은 이제 분양권들이 다시 밖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변했기 때문에 요것도 잘 노려보시면은 높은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전매 제한입니다. 10년 동안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요게 3년으로 변경이 됩니다. 굉장히 짧게 변하죠. 7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3년만 거주를 하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이제 법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지역 이제 그 전까지는 5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1년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3월 달에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13가지로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깊게 알아보실 분들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규제 지역으로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시장 상황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지금 시장 상황처럼 안 좋았던 상황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제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 중 44%죠. 44%는 무주택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 6천만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보면은 5천만이 조금 넘어갑니다. 5,100만 정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인구수 중에서 바로 44%는 무주택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주택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바로 56%가 바로 주택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치로 보면은 또 굉장히 많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대부분 규제 완화를 보면은 주택이 있는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주택을 사라. 이런 취지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경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 서민 분들입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내 소유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분들 거의 없겠죠. 돈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거주하는 소유하고 싶은 주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 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 56%를 겨냥을 해서 지금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왜? 연착륙이라고 하죠.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거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 다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화했던 이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생각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 상황 정말 최악이다.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금리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매물 위주로 몇 건씩 계약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급매물 외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형 주택, 재개발 쪽으로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의 경우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급감하면서 지가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 지금 언제까지 인상이 될까?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금리 올해 한 4월 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떻죠?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지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 대대적으로 비규제 지역을 대폭적으로 늘렸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런 비규제 지역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영향이 100%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라든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만큼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갭투자 위주로 거래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 진입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요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출범이 돼서 처음에는 조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해라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나중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강화를 했었습니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가가 너무 계속적으로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로 집권이 넘어오고 나서부터 금리 인상이라는 상황이 맞물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대폭 강화를 했고 금리 인상이라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지가가 계속적으로 폭락이 되고 있고 매수 심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는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다음 정권은 어떻게 할까요? 규제를 완화를 할까요? 아니면 규제를 강화를 할까요?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어. 그러면은 다음 정권 때 다시 규제를 강화를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보합으로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완화를 할까요? 그
그 시기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 때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까딱하다. 다음 정권 때 규제가 또 오히려 강화가 될 수가 있는 확률이 없지 않겠죠.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100%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가가 하락이 됐을 때,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을 때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 요것도 깊은 고민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매수 심리가 그렇게 크게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릴 수가 있는 부동산 투자 종목은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2주택까지는 무조건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든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2주택까지는 중과가 되는 항목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2주택 무조건 되셔라. 근데 투자는 소형주택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왜?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아파트 입주권 그때 다시 지가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높은 금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재개발 예정지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투자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지역적으로 세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을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25개구 자치구 많은 지역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4개의 지역이 안 좋냐? 그것은 아닙니다.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더라도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전략을 잘 짜셔서 큰 기회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기다린다, 무섭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집을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은 언제든지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